요거는 약간 한 번만 딱 되면 그다음부터 계속 보일 텐데 이게 약간 장착이 잘 안 되더라고 내가 시켜보니까. 맞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 테마가 뭐예요? 치환이야, 치환. 치환하면 또 뭐야? 범위지 뭐. 아유, 이거는 그냥 아주 치환과 범위 거의 세뇌 수준이다, 그지? 근데 세뇌 수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또 해보려 그래. 자, 그리고 그게 전반적으로 완전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란 걸 좀 한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자, 봐봐. 일단 첫 번째는 각 함수마다 고유의 범위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y는 ax제곱 같은 지수함수는 y가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치역이 있고, 그리고 지수함수 중에서는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역수의 합의 함수도 있었어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게 있었고, 그런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친구의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친구는 얘는 또 y가 모든 실수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역들을 좀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로그 함수도 배우는데 y는 로그의 a의 x라는 로그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기 때문에 얘도 사실은 치역으로 보자면 뭐다? 모든 실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그 함수 다음에 오는 게 사인입니다. 사인이나 그 다음에 누구는 코사인 같은 경우는 최대값 최소값이 각각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합쳐서 몽땅 y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이런 범위가 있었으며, y는 탄젠트 x예요 라고 하는 탄젠트 x는 또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얘는 또 뭐였다? 모든 실수였다. 이런 어떤 변칙적인 관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는. 왜냐면 다 돌았으니까. 맞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기억 속에 이 두 개가 없으면 자꾸 그림으로 그려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게 조그만 게 이렇게 계속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손으로 잡고 한번 해볼까? 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자면 얘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었다고. 자, 이야, 여기가 2죠, 2. 0 집어넣으면 2 해가지고 요렇게 생겼었다고. 요렇게 y는 x제곱처럼. 기억날까요? 그때는 이렇게 숫자 같은 거 아마 넣어줬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2, 여기다가 2 이런 식으로 아마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줬었던 것 같아. 그래서 1 집어넣을 때랑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랑 값이 같고, 2 집어넣을 때랑 마이너스 2 집어넣을 때도 값이 같고, 뭐 그렇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부호가 가운데 게 반대로 들어가면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다? 원점을 지난다. 0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라서 원점을 지나며, 이게 1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부호가 반대여서 실제로 그려보면 y는 x의 세제곱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생겨서 얘는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서 이 친구의 최소값은 0 집어넣었을 때 2였었고, 그래서 얘는 항상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다. 뭘 대입해도 y값이 2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였다. 하지만 이런 친구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으니까 y값으로 가질 수 있는 치역이 모든 실수였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야. 함수마다 어떤 함수든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수방정식을 예를 들어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쳐봐. 지수방정식.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치자고. 자, 그러면 이 지수방정식에 예를 들어서 두 실근이 알파, 여기가 베타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이 상태로 보면 너무 풀기가 불편하니까 치환이라는 걸 했다고. 싹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를 t제곱 빼기 2t 플러스 a다 라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근의 모양이 뭐라고? 근의 모양이 하나는 2의 알파 제곱이고 하나는 2의 뭐가 된다? 베타 제곱이 된다는 거야. 이게 좀 기억이 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요렇게 생긴 친구에서 x에다가 알파, x에다 베타를 집어넣어서 식이 성립하면 그걸 우리가 근이라고 하지 않냐?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걸 치환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안에는, 이 방정식은 이 t에다가 대입해야 될 값을 우리가 이제 근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그 근은 뭐라고? 여기다 누구 대입했을 때? 알파 대입했을 때 t값과 여기다 누구 대입했을 때? 베타 대입했을 때 t값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이게 다야. 선생님 뭐라고요? 자, 봐봐. 로그 2의 x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똑같이 생겼다고 쳐봐. 로그 2의 x 플러스 a는 0이야 라고 줬어. 요런 친구를 가지고 내가 두 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줬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린 또 어떻게 푸냐?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해서 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 형태가 되잖아. 2차 방정식 형태가 되면 막 판별식도 쓸 수 있고 근계수도 쓸 수 있고 되게 편하다고. 그지? 그런데 여기서의 두근은 뭐냐?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알파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넣었을 때의 t 값이 근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하나가 뭐가 되고? 로그 2의 알파가 되고 또 하나는 뭐가 된다는 거야? 로그 2의 베타가 된다는 거야. 이걸 여기다 때려 넣으면 그 식이 여기다 알파를 때려 넣었을 때 식과 똑같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걸 각각 만족하는 두 식이라고 보면 이게 이 2차 방정식의 뭐가 되고? 두 근이 된도. 여기서는 이게 두 근이 되고 이렇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죠? 그럼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네가 1이면 니는 얼마야? 2지. 네가 2면 니는 얼마야? 4지.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두 근 사이에 만약에 누가 있었다고 치면 1이 있다라고 치면 이건 이런 뜻이라고. 알파와 베타 사이에 누가 있어요? 1이 있어요라고. 그러면 여기에서의 근은 알파와 베타 그리고 그 사이에 1이 있어요. 이런 뜻이잖아. 이 되지. 그런데 이게 이 2차 방정식에서 해석되면 실제로 여기서의 근은 누군 거야?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의 1이 있어요라는 뜻은 사실은 이 사이에 누가 있다라는 말과 같다고? 2가 있다는 말과 같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다? 2가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의 1제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 누가 있으면? 1이 있으면. 맞지? 여기에서의 근은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니까 두 근 사이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2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두 근 사이에는 2가 있어요로 이 문제의 유형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치환하면 어떻게 된다는 게 좀 보여야 돼, 이제는. 그래서 왜 얘네들은 항상 뭐야? 양수밖에 안 되지 않냐? 그죠? 그런 것도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식을, 그럼 너는 두 양근 뭐 이렇게 봤었다고. 얘가 모든 실수일 때 얘네들은 다 보니까 양수니까 뭐 그렇게도 얘기했었다고. 그치? 이제 정리 다 되죠? 여기다 풀어볼까? 칸이 좀 모자랄라나? 자, 3-15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4의 x제곱 빼기 a에 2의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a제곱은 0이다. 이 아이에 두 근 사이에 누가 있다? 1이 있다. 이걸 가지고서 a의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봐. 뭐 이렇게 줬습니다. 자, 조금 좁네. 그냥 졌다 할 걸 그랬나? 뭐 도전. 가보면 일단 얘는 뭐 가지고? 2의 x제곱 가지고 뭐로 치환할 거라서 t로 치환할 거라서 t로 치환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는 뭐의 제곱이고? t제곱이고 이건 2가 몇 번 더 곱해져 있다? 2번.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4의 2 그리고 너는 t 플러스 뭐예요? a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지. 그럼 이때 두 근은 뭐라고? 2의 알파 제곱. 얘는 2의 베타 제곱.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누가 있다면? 1이 있다면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 2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보면 두 근 사이에 누가 있어? 2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끝났네. 두 근 사이에 2가 있대. 너를 뭐로 보면? ft라고 보면 f2가 누구보다 작으면 된다? 0보다 작으면 된다. 끝!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나는 4 빼기 8의 2 플러스 근해공식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근해공식 나왔구나.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누구보다? 0보다 작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잠깐 스탑 걸게. 나는 갑자기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여기가 1번 포인트. 오케이?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조금 이따 한번 정리를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일단은 이것 때문에 이게 나왔어요. 그냥 지금 얘기해줄까? 이거 왠지 알아요? 근해 분리. 맞지?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그러면 2 넣었을 때 뭐면? 0보다 작으면 무조건 두 근 사이에 2가 있잖아. 실제로 이거 이참수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이제 뭐 t축이다 이렇게 가면 2를 넣었을 때 뭐라면? 음수라면. 그죠? 음수라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거잖아? t축보다? 그러면은 그때는 얘가 뭐 이렇게 뻗어나가도 아니면 이렇게 뻗어나가도 무조건 뭐야? 두 근 사이에 2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f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된 거고. 여기 괜찮죠? 그래서 요 1번은 왜 이렇게 되니? 라고 하면 이건 뭐 때문에? 근해 분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자, 두 번째는 요거의 부등식을 풀 건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일단 누구 써서? 근해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해보면 a는 뭐냐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3, 12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A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작다 쪽이니까 누구보다는 4 마이너스 루트 12보다는 크고 4 플러스 루트 12보다는 뭐 할 거다? 작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루트 10이라는 게 얼마니까? 3. 얼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0. 얼마고 이 친구는 그러면 7. 얼마 이렇게 될 거니까 A로서는 1부터 누구까지 가능하다? 7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는 정수가 몇 개 있어요? 7개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시죠? 따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오늘도 또 셀렉 해야 되겠다. 그지? 쉽지 않네. 3-21.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딱 잡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로그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안 풀어줄 거야. 비슷한 거는 이제 이번에 다 정리하세요. 라라라라라라. 오호호호호. 진짜 근데 이렇게까지 문제 내면 선생님들도 작정한 거긴 한데 보통 요런 스타일로 이렇게 이제 좀 범위 잡고 맞춰야지 낼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주로 보면 수성동원이나 아니 쪽이 영복이나 이런 데는 좀 이런 걸 많이 좀 내고 좀 진짜 웬만한 학교들에서 좀 일반고에서 좀 선생님이 쉽게 내는 편이다 그러면 그냥 D가 0보다 작다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우 그거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러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잘 그렇게 안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서로 다른 두 양극 정도는 나오거든요 보통은. 네, 아무튼 뭐 일단 봐봅시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1번부터 보면 이 친구를 띠리리리 하고 쳐다보니까 뭐가 보여? 2의 2분의 x제곱이 보이고 2의 x제곱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2의 2분의 x제곱을 뭐로 치환했을 때 t로 치환했을 때의 2차 부등식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수함수 꼴이니까 치환하면 누구보다 0보다 클 거야. 이런 부등식이 일단 하나 나올 거고. 자, 그럼 얘는 2가 한번 곱해져 있으니까 2 쓰시고 그리고 너의 제곱은 뭐라고 쓰면 된다? t제곱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자, 이 친구는 2분의 플러스 4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게 사실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가 한 번 더 곱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쓰면 돼? 4 곱하기 2의 2분의 x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게 뭐야? t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너 혼자 너무 막혔나? 자, 다시 보면 2에 얘는 2분의 x 더하기 2분의 4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자르면. 그래서 너는 2에 2분의 x 더하기 2인데 이게 이제 2가 두 번 더 곱해져 있음 이거니까 이거 뭐야? 4 곱하기 2에 2분의 x다. 뭐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t로 이렇게 치환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누구?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야, 진짜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조금. 자, 이 2차 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안 돼요. 그렇죠? 이제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뭐가 되어 있으면 범위가 제약되어 있으면 무조건 최대 최소로 함수 해석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그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 1차항이 땡큐 이렇게 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대칭축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방에 범위를 나누지 않고도 풀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뭐 그런 건 둘째 치고 얘를 내가 ft라고 봤을 때 나는 이 ft의 누구를 구해야 돼?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근데 뭐 어쨌든 함수를 좀 확인해 보면 2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들어가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a다 라고 보면 이게 2에 t-1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라는 식이 될 거고 실제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대칭축이 얼마예요? 1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t값의 범위가 누구부터니까 0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에 어딘가에 0 이렇게 찍어주면 이야 나는 이 범위만 사용하는 이 빨간색 부분이 사실은 이 0보다 클 때 이 함수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맞죠? 그럼 이 친구가 누구보다 y는 0
보다 위쪽에 있으려면 얘는 y는 0보다 위쪽에 있으려면 y는 0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빨간색 친구의 최소값은 누구를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다 라고 한다면 이 f1이 누구보다? 0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라고. 괜찮죠? 선생님 그냥 판별식에도 똑같은데요. 이 식은 그런데 다음 식은 안 그렇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확실하게 분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F1은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며 걔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인 거니까 A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약간 문제가 좀 그래요. 야, 그래도 이건 진짜 얼마나 센스가 있냐. 하나로 안 될 거라니까 두 개를 해주시지 않냐. 친절하게 이거 하고 저거 해서 마스터해 이렇게 준 거야 사실은. 그죠? 이 친절한 겁니다 이 정도면. 자꾸 내가 뭐라고 평가를 하지? 맞아요. 아무튼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보시면 얘는 딱 보니까 5의 x제곱을 누구로? t로 치환한다. 그 t는 누구보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놓고 이제 똑같이 부등식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서 똑같아요. 아까처럼. 이게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그냥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정역이 제한되어 있으면 이 함수로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조금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빵 이 함수가 요거 y는 0보다 계속 위쪽에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나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이 범위에서 요것보다 항상 위쪽에 있게. 자, 그러려면 아무래도 최소값 구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고, 그지? 그래서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t제곱 마이너스 2at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럼 이 친구의 1창의 개수를 반 나눠서 더해주면 얘는 플러스 a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9가 될 거고, 그래서 이 식은 정리해보면 t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라는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뭐야? ft라는 식이 되는 거죠. 되죠? 자, 근데 좀 머리 아픈 일이 발생했다고. 그치? 왜? 대칭축이 누구야? 문자야. 그러면 이 아이의 위치에 따라 최소값이 달라지잖아. 그쵸? 얘가 0보다 클 때도 있을 거고 얘가 0보다 작을 때도 있을 텐데 그때에 따라 범위를 나눠줘야 됨. 이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첫 번째 A가 누구보다? 0보다 작아.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 대칭축이 이렇게 A가 들어가면 0이 지금 한 이쪽에 이런 식으로 있어주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럼 나의 범위가 0보다 크다 였다면 0보다 크다면 여기 부분 이렇게 된 부분을 사용할 거니까 이때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는 거야? F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 F0은 여기다가 누굴 대입하면 0 대입하면 여기다 넣을까? 0 대입하면 뭐가 나와? 9 이렇게 나오는데 오! 대박! 9는 항상 누구보다 커? 0보다 크죠. 그럼 이건 뭐 한다는 얘기야? 그치, 항상 성립한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럼 선생님 답을 뭐 어떻게 쓰는 겁니까? 라고 하면 A가 0보다 작을 때는 뭐 한다? 항상 성립한다. 인 거니까 여기서의 해는 뭐라고 보면 돼? A가 0보다 작을 때는 다 됨. 이렇게 보면 된다고. 맞죠? 자, 두 번째. A가 0보다 뭐하면?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 문제는 진짜 좀 질린다. 그죠? 여기가 A고요. 뭐 이렇게 계산이 계속 나오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이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실제로 0보다 큰 쪽은 이런 식의 이 범위가 될 거고, 그럼 이때는 최소값이 누가 되는 거야? FA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FA가 어딨니? 그래서 여기다가 딱 A를 집어넣어 보니까 너가 FA네.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뭐가 되고? 9가 되고, 그 친구가 0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A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며 인수분해 했다 치면 마이너스 3부터 누구까지? 3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합치면 너하고 너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0보다 클 때는 이걸 만족해야 됩니다. 인 거니까 여기서는 해가 뭐가 된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0보다 작을 때 다 되고, 그죠? 0보다 작을 때 다 되고 0부터 누구까지 된다? 3까지 된다. 그럼 그 둘을 합쳐주면 A는 누구보다 작을 때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끝.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그죠? 이때도 되고 이때도 다 되잖아. 그죠? 이때 되고 요때도 다 되고, 그럼 0보다 작을 때도 다 되고 0부터 3까지도 다 되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합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답이 완성이 되죠. 아, 빨리 함수 문제 풀고 싶다. 해보려고 해. 근데 딱 보면 요 친구하고 요 친구 제곱해서 만들 수 있다는 느낌은 딱 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얘를 내가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만약에 치환했다면 여기서는 사실 이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뭐야?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는 이렇게 생긴 함수기 때문에 얘는 t가 뭐라는 거야? 모든 실수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t는 모든 실수에서 이 친구를 치환을 할 텐데 얘는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이걸 뭐 해보면 된다? 제곱해 보면 된다. 그러니까 2의 x제곱 더하기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그냥 제곱해 보면 이 친구는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에 이렇게 곱해서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내가 이 친구를 구하고 싶다면 이 친구는 t제곱 더하기 얼마?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너는 t제곱에 2는 7이랑 더해서 9 이렇게 써주면 되고 플러스 뭐야? at 이렇게 될 거니까 는영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다는 거야. 맞죠? 그럼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 나왔다? 2차 방정식 나왔다. 그러면 얘가 모든 실수면, 그치? 모든 실수면 얘가 그냥 뭐면 된다고? 두식은 가지면 된다고. 그럼 여기는 그냥 두식은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오케이야? 근데 사실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머리가 더 아파지는데 거기까지 가면 진짜 모의고사 4점 킬러가 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겠지만 아무튼 무슨 말인지는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봐. 자, 아무튼 2번으로 이제 봐보시죠. 아, 그렇구나. 그럼 얘가 실근 가지려면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2번을 보시죠. 2번은 뭐냐? 뭐가 다르냐? 하고 보면 얘는 치환하고자 하는 함수에 뭐가 달라? 부호가 달라. 그러니까 얘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뭐로 치환하고? t로 치환하고, 그럼 얘로 치환했을 때 t의 범위는 뭐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제 그만할게. 이제 그냥 알잖아, 이거는. 그지? 거의 세뇌 됐다. 그지? 그러면 이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t제곱 빼기 뭐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걔랑 계산해보면 플러스 뭐가 돼? 4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k보다 t다는 0이에요 라는 이런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을 가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 그러면 실근을 안 가지는 거면 그냥 사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첫 번째는 판별식이 뭐보다? 0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럼 실근 안 갔잖아. 얘가 둘 다 허근이면 당연히 안 갖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야. 이게 첫 번째 옵션. 맞지?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친구의 뭐가 정의가 돼 있어서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잘만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죠? 라고 보면 이런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무조건 뭐로 본다? 함수로 본다. 그러니까 나는 얘를 ft라는 함수로 관찰을 해보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교점이 뭐가? 두 개가 발생하는 상황이 사실은 판별식이 뭐보다 큰 거? 0보다 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 알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t라는 아이의 범위가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서 2가 만약에 t축 입장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주면, 즉 두근보다 2가 큰 쪽에 있다면 내가 사용하는 이 함수, 2보다 크거나 같은 이 함수가 이 친구 ft가 될 텐데 얘가 0이랑 만나는 일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아예 그냥 근이 없어도 상관은 없어. 이래도 얘는 실근을 가지지 않아. 맞지? 실근은 안 가질 건데 이 친구가 이렇게 두 근을 갖는다 하더라도 범위 기준으로 뭐 해버리면? 잘려버리면 얘는 실제로 두 근이 2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존재해 안 해? 안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지? 그러면 이건 또 뭐로 넘어가는 거야? 근의 분리로 넘어가는 거야. 그죠? 두 근이 누구보다? 2보다 작으면 된다고. 뭔 말인지 됐지? 그래서 얘는 뭐로 풀어야 돼? 두 근이 2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 요 근의 분리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계산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알겠지?
그래서 얘도 되고 또는 얘도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두 개의 범위를 뭐 해야 돼? 합쳐야 됩니다. 이 범위와 이 범위를 합치면 아마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을까요? 그래서 요 라인을 그냥 한 번에 치환하기로 묶어서 한번 봐봤어요. 여기가 좀 계산이 좀 기네, 그죠?